안녕하세요. 매일 10만 원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남자 매심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부터 매수를 시작한 제피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생각 드시죠? 나스닥처럼 성장도 먹고 싶은데 월급처럼 꼬박꼬박 배당까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은 나스닥 플러스 월배당 이 조합으로 뜨거운 ETF, 바로 제피큐를 같이 파보겠습니다. 제피큐가 도대체 뭔지, 왜 배당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QQQ랑 뭐가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시죠. 나스닥 성장주들 사놓고 위쪽 수익 일부를 옵션으로 빌려주고 그 대가로 월세 배당받는 ETF. 기본 재료는 나스닥 백에 들어가는 빅테크들이에요. 애플, 마소, 엔비디아, 구글, 메타 이런 애들. 여기에 JP모건이 콜옵션을 파는 전략을 얹어서 옵션 프리미엄을 매달 현금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특징이 딱 두 가지예요. 배당률이 높고 매달 나온다. 대신 나스닥이 미쳐 날뛸 때는 수익이 조금 막힌다. 이 두 줄만 기억하고 나머지 디테일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두 번째, 왜 배당이 이렇게 많이 나와?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죠. 아니, 나스닥인데 어떻게 연 10% 가까이 배당을 줘? 이걸 이해하려면 제피큐에서 돈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제피큐의 돈줄은 크게 세 가지예요. 나스닥 성장주가 올라가는 주가 수익, 애플마소 같은 기업들이 주는 배당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옵션을 팔아서 받는 프리미엄 수수료. 이 세 번째, 옵션 프리미엄 때문에 배당이 유독 두툼하게 보이는 겁니다. 옵션 프리미엄, 쉽게 말하면 건물 월세. 어려운 말 다 빼고 집 월세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내가 나스닥이라는 좋은 상가 건물을 한 채 갖고 있어요. 이게 제피큐 안에 들어있는 나스닥 성장주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럽니다. 사장님, 앞으로 1개월 동안 이 건물값이 미친 듯이 많이 오르면 그 추가로 오른 부분은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대신에 그 권리값으로 지금 월세를 드릴게요. 나는 건물을 팔지는 않고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그럼 한 달 동안 위에 많이 오른 건 당신이 먹고 대신 월세 프리미엄을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여기서 위쪽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값이 바로 옵션 프리미엄이고 이걸 제피큐가 매달 시장에서 받아오는 돈이에요. 그렇게 받아온 돈과 주식 배당금을 합쳐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월배당으로 쫙 나눠주는 구조인 거죠. 이해를 위해 아주 단순하게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수치와는 다르지만 구조 이해용입니다. 나스닥 ETF 가격이 100달러라고 할게요. 제피큐는 이걸 들고 있으면서 한 달 동안 110달러 이상 오른 부분은 남한테 양보할게요 라는 내용의 옵션을 팝니다. 그럼 시장에서 누군가 이 옵션을 예를 들어 3달러에 사가요. 이 3달러가 제피큐가 받아오는 옵션 프리미엄입니다. 이걸 여러 종목, 여러 계약으로 계속 반복하면 한 달에 쌓이는 프리미엄이 꽤 커지죠. 이 프리미엄과 나스닥 기업들에서 나오는 배당금, 이 두 개를 섞어서 우리가 받는 월배당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나스닥 ETF보다 제피큐의 배당률이 훨씬 높게 보이는 겁니다. 왜 제피큐 배당이 유독 더 두툼하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어요. 나스닥은 롤러코스터라서 옵션값이 비싸다. 옵션 가격은 그 기초자산이 얼마나 춤을 추느냐, 변동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스닥은 성장주, 기술주, 미래 먹거리 기업들이 많아서 움직임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쉽게 말해서 많이 오를 수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놈일수록 그 위 아래에 거는 옵션 값이 비싸다. 그래서 같은 커버드콜 전략이라도 S&P 500 기반인 제피아이보다 나스닥 기반인 제피큐 쪽이 옵션 프리미엄을 더 두툼하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곧 배당률 차이로 이어지는 거고요. 아예 배당을 많이 뽑으려고 설계된 ETF다. 또 하나는 운용사가 애초에 제피큐는 나스닥 성장 플러스 월 현금 흐름 극대화 이 목표로 설계했기 때문에 옵션을 조금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프리미엄을 더 많이 뽑아오는 방향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배당이 높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배당을 많이 뽑으려고 만든 구조라는 거죠. 대신 내야 하는 대가도 분명히 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와, 그냥 좋은 거네? 싶으실 수 있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엄을 많이 뽑는 대신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대가가 하나 있어요. 나스닥이 폭등할 때 그 수익을 100% 다 못 먹는다. 아까 예시처럼 나스닥이 100달러에서 140달러가 됐어요. 그런데 나는 위쪽 110달러 이상 오른 부분은 옵션 매수자에게 이미 넘겨준 상태면 내가 가져가는 건 110달러 근처까지고 거기에 받은 프리미엄이 전부인 구조. 즉, 배당을 크게 자주 받는 대신 폭발적인 상승장에서 천장을 어느 정도 막아놓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피큐는
꾸준한 월 현금 흐름이 중요한 사람에게 맞는 ETF지. 나스닥이 2배, 3배 갈 때 수익 끝까지 다 먹고 싶다는 사람에게는 조금 답답할 수 있는 ETF입니다. 여기까지가 왜 제피큐 배당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에 대한 핵심이죠. 제피큐의 매력 포인트. 월급처럼 들어오는 현금 흐름. 첫 번째, 월 배당. 일반 배당주는 분기 배당, 반기 배당 이런 애들이 많지만 제피큐는 매달 분배금이 나옵니다.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 월세처럼 꼬박꼬박 들어오는 캐시플로우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이게 진짜 크죠. 예를 들어 제피큐에 3천만 원 넣었다고 가정하고 연 배당률이 10% 근처라고 치면 실제 수치는 매달 변동 1년에 30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약 25만 원 정도가 계속 계좌로 들어오는 그림입니다. 물론 이건 예시일 뿐이고 배당률 환율에 따라 계속 바뀌지만 그 느낌이 이런 구조라는 거죠. 나스닥 성장주 기반의 배당. 두 번째 장점은 재료 자체가 나스닥 성장주라는 점. 보통 고배당 ETF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옛날 기업, 경기 방어주. 큰 성장은 느리지만 배당만 주는 스타일. 이런 느낌이죠. 근데 제피큐는 기본 재료가 QQQ랑 거의 비슷한 나스닥 성장주들입니다. 그래서 배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성장주를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투자자에게 중간지대 같은 존재예요. QQQ보다는 덜 출렁이는 편. 세 번째는 변동성. 옵션 프리미엄을 계속 받다 보니 순수 QQQ만 들고 있을 때보다는 충격을 조금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쭉 빠질 땐 같이 빠지긴 하지만 받은 프리미엄이 있어서 완전히 똑같이 빠지진 않는 느낌. 그래서 QQQ 재미있긴 한데 심장 떨려서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마음 편한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제피큐의 단점 리스크. 나스닥이 미쳐 오를 때 다 못 먹는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커버드 콜 전략의 가장 큰 단점은 딱 하나입니다. 강한 상승장에서 위쪽 수익이 막힌다. 나스닥이 1년 동안 40% 올랐는데 제피큐는 옵션을 많이 팔아놨다? 배당까지 다 합쳐도 순수 QQQ보다는 수익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난 40% 오르면 40%다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조금 덜 먹어도 되니까 그 과정에서 매달 현금이 꽂히는 게 더 좋은가? 이 답에 따라 제피큐가 맞을 수도 있고 너무 답답한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섹터 쏠림, 마이너스 거의 IT 빅테크 편식. 두 번째 단점은 편식이에요. 제피큐 안을 보면 정보기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성장 소비재 이쪽이 비중의 대부분입니다. 즉, 미국 전체 경제의 분산 투자가 아니라 미래 성장주 한쪽으로 꽤나 치우친 월배당 ETF라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체가 이미 테크 비중이 높다면 제피큐까지 크게 넣는 건 위험할 수 있고 반대로 가치주, 배당주 위주였다면 제피큐로 약간의 성장 스파이스를 더하는 느낌으로 소량 섞어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도, 환율도, 세금도 다 변한다. 세 번째는 한국 투자자라면 늘 따라오는 세 가지입니다. 배당은 고정이 아니다. 옵션 프리미엄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이번 달 많이 줄 수도 있고 다음 달 적게 줄 수도 있어요. 환율, 달러가 떨어지면 달러 기준으론 수익이 나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금, 미국 ETF 배당에는 보통 15% 원천 징수가 들어갑니다. 국내 세금까지 생각해야 해서 우리가 체감하는 순수익률은 화면에 보이는 배당률보다 항상 낮아요. 그래서 모든 숫자를 세후 플러스 환율 기준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딱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JPI, 베이스, S&P 500 미국 대형 가치, 성향, 안정적, 배당은 7에서 9% 근처, 변동성, 제피큐보다 낮음, 제피큐, 베이스, 나스닥 100 성장주, 성향, 더 공격적, 배당은 그보다 좀 더 높게, 이안정적인 월배당과 넓은 분산은 JPI 쪽, 좀 더 공격적인 월배당과 나스닥 성장은 제피큐 쪽.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두시면 좋아요. 핵심은 JEPQ 하나의 올인이 아니라 내 전체 포트에서 어떤 역할을 맡길지 정하고 넣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나스닥 성장 플러스 월배당 ETF JEPQ를 같이 파봤습니다. 한 줄로 딱 정리하면 QQQ의 동생이 아니라 월급처럼 현금 흐름을 뽑아주는 나스닥 버전 JPI 정도로 이해하시면 된다. 개인적으로는 월 현금 흐름이 필요하고 나스닥 성장주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싶은 분들에게 꽤 매력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오늘 영상은 공부용일 뿐이고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각자 자산 규모, 나이, 은퇴 계획, 리스크 허용도,
이 네 가지를 꼭 생각해 보시고 제피큐를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넣을지 본인 기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제피큐 고민 중인 주변 투자자분들께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매일 10만 원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남자, 매심남이었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배당 ETF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